안녕하세요. 메소스의 강윤석 프로입니다. 모터 제어 설계 전환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인 전자기 및 열 효과를 고려한 상세한 모터 모델링 및 AI 기반 차원 축소 모델 개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자장치의 효율성의 개선이 요구되면서 모터 제어 엔지니어들은 보다 최적화된 제어 설계를 위해 모터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전통적으로 모터 하드웨어 설계팀과 모터 제어 개발팀은 분리된 작업 워크플로우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터 제어 엔지니어들은 주로 선형 집중 파라미터 기반의 모터 모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제어 알고리즘의 설계 및 튜닝에는 적합하지만 모터의 세츄레이션, 손실, 공간 보조파와 같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모터 하드웨어 설계팀은 모터의 전자기, 열, 기계적 특성에 매우 정밀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툴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정확하지만 실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제어 설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터 제어 엔지니어로서 제어기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토크 리플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중요한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고정밀도의 모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이 모델은 전체 운영 범위 내에서 제어기의 성능 검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시뮬레이션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본 섹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상세 설계된 모터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제어기 성능 검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하면서도 해석 속도가 빠른 차원 축소 모델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터 설계 엔지니어와 모터 제어 엔지니어의 각각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설계 엔지니어들은 먼저 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터의 기하학적 형태를 고려하여 극과 슬롯, 권선 등에 따라 모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운영 조건에서 모터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그 성능과 관련된 여러 손실들을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터 모델에서 해석 결과를 실제 모터로부터 생성된 전류 파형을 통해 실제 손실과 같은지 비교 검증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터 제어 엔지니어들은 페르포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터 제어를 위한 운영점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PMSM의 경우 주어진 토크와 속도 요구 사항에 대한 LDLQ 레퍼런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터 드라이브, 전력 전자 부품이나 전력 변환기의 거동을 시뮬레이션한 다음 시스템 전체 효율성과 그다음에 주어진 제어 성능 등을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모터 설계 및 제어 관점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수행하는지 EV 차량의 모터 제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EV 차량 모델에는 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터 설계 및 제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EV 차량의 모터가 최적의 모터 구성 및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 레벨에서 시스템 모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모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터 컴포넌트 사이즈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트레이드오프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모터 구성 및 제어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모터 스펙을 구성하였다면 상세 설계를 하기 위한 모터와 인버터 모델을 설계하고 원하는 토크와 속도로 동작하기 위한 페르프 컨트롤러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상세 설계된 모터 모델은 다시 차량 레벨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통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터 설계 엔지니어와 모터 제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메소스 툴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 설계 엔지니어 관점을 보면 모터 설계함에 있어서 모터의 기압과 그다음 권선, 그다음 국수와 슬롯수가 모터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계를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터의 전체 운영 범위 내에서 효율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모터 캐드와 같은 특정 툴에서는 전체 운영 범위에 대한 효율 맵을 생성하여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전류와 로터의 위치에 대한 자속을 특성들을 보기 위한 유한요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 해석된 어떤 모터의 효율 맵은 시스템 레벨 관점에서 모터가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활용하게 됩니다. 효율 맵을 사용하여 모터 사이징을 결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효율 맵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매스웍스에서는 심스케프 일렉트리컬 라이브러리에 모터 앤 드라이브 블락을 사용하면 손쉽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 앤 드라이브 블록의 파라미터 창인데요. 여기에 효율맵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벡터 및 행렬 데이터로 넣어주면 어, 그 효율맵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레벨의 블록으로 모터의 상세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지만 효율맵과 토크, 그다음에 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터의 거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동을 한다고 하면 이 모터 앤 드라이브 블록은 차량 레벨의 모델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차량 레벨의 테스트를 하는 예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터, 배터리, DC-DC 컨버터, 냉각 시스템, 그리고 차량 제어 장치와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진 모델입니다. 특히 모터 드라이브 모델은 모터뿐만 아니라 열교환기 모델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모터 쿨링 시스템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모터 토크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효율 맵은 전기 기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손실로 인한 모터의 온도 상승에 대한 특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모터 설계 엔지니어 관점에서 설계된 모터의 효율 맵을 기반으로 해당 모터가 차량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모터 설계 엔지니어가 갖고 있던 해석 모델 속도가 늦어서 시스템 레벨의 해석이 어려웠던 그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터 제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모터 하드웨어 설계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상세 설계된 모터 모델과 함께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터 제어 개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모터 제어 엔지니어는 모터와 인버터가 있는 플랜트 모델 생성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제어 아키텍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계자 제어기나 자속 기준 제어인 FOC 제어 또는 센서리스 제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어기에 있는 제어 개인을 튜닝하게 됩니다.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잦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동작이 가능한 저정밀도 모터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크 리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어 개인에 대한 미세 조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어 성능을 만족했다면 제어 모델로부터 코드 생성을 해서 타겟 인베디드 시스템을 배포하게 됩니다. 본 섹션에서는 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다룰 예정이오니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 제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모터 모델을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종 모터 제어 엔지니어들은 선형 집중 파라미터 기반 모터 모델에 의존합니다. 여기에서는 전류에 따른 토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선형적인 특성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형 집중 파라미터 모델에 대한 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연구자성 모터에 대한 전기 모델과 기구 모델에 대한 수식입니다. 방정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터의 전기적 특성 파라미터인 저항이나 극수, 최대 자속, 인더턴스 값과 모터의 기계적 특성의 파라미터인 관성이나 감쇄비, 마찰값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터 파라미터를 알면 수식 기반으로 모터 모델링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수식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시뮬링크 블록을 사용할 구현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와 같이 심스케프 일렉트리컬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되는 내장 블록을 사용하면 하나의 블록으로 손쉽게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은 모터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로 넣어서 모델링 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블록은 내장된 파라미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매니저 창에서 제조업체별 모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블록의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 모터 파라미터를 모를 때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모터 파라미터 설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실제 모터를 가지고 테스트하실 수 있다고 하면 모터 컨트롤 블록에서 제공해주는 모터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모터로부터 직접 일부 계측 테스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섹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선형 집중 파라미터 기반 모터 모델은 제어 설계 시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의 견인 모터와 같이 고속 주행을 하는 모터의 경우 비선형 영역이나 포화 영역에서 자주 운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선형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특성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터가 포화 영역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공간 고접화가 토크 프로파일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터 모델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선형 집중 파라미터 기반의 모터 모델에서는 최대 자속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에 구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속이 모터의 기하학적 형태, 네, 모터의 전류, 그리고 로터의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이를 최대 자속을 룩업 테이블 데이터 값으로 대체하셔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룩업 테이블 값은 자속과 모터 전류, 그리고 로터의 위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테이블 값을 사용하여 비선형성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어떤 해석 모델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러한 룩업 테이블 값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터 하드웨어 설계팀에서 활용되는 모터 설계 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듯이 모터 설계 툴에서는 로터의 위치와 D축과 Q축 전류에 따른 자속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테이블 값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된 그런 데이터 테이블 값을 가지고 심스케이프 블락 중 FEM 파라미터라이즈드가 붙은 블락을 사용하여 손쉽게 모델링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통해서 획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매트릭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변수로 만들고 다음과 같이 그 값을 전류와 각도, 로터 위치 값을 기반으로 자속과 토크 값을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이 값들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나 와전류 손실, 고정자측에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과 같이 일반적으로 모터 설계 툴에서 얻은 다양한 손실도 포함하여 거동하는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의 그 특성들이 다음과 같이 비선형적인 값을 갖는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비선형성을 갖는 모터 모델을 하나의 블록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모터제어 엔지니어가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MS의 모터만 보여줬지만 SRM이나 BLDC와 같은 다양한 모터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모터를 모터 제어 워크플로우에 맞춰 제어기를 포함한 페르프 모델을 다음과 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모터의 레퍼런스 속도와 부하 토크를 입력을 받아서 원하는 제어 성능을 나타내도록 인버터의 듀티 사이클을 제어하는 모델입니다.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제어기 내부에는 두 개의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 제어 루프이고 다른 하나는 전류 제어 루프입니다. 이 블락은 속도 제어기에서 나오는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룩업 테이블 기반으로 전류 레퍼런스를 계산해 줍니다. 이 블락은 모터 설계 데이터를 재사용해서 토크와 속도 프로파일 기반으로 LD와 LQ 레퍼런스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주는 블락입니다. 이를 통해서 비선형성을 고려한 모터 제어 설계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 드라이브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인버터 모델도 심스케프 일렉트리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도체 스위칭 소재를 사용하여 인버터를 모델링하였고 이 모델을 실행하시게 되면 설계된 제어기가 레퍼런스 속도를 잘 쫓아가는지 그리고 필요한 토크는 잘 생성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터 전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 워크플로우의 다음 단계로는 모터 제어 개인 튜닝을 해야 합니다. 튜닝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제어 엔지니어가 수치적 연산이나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찾게 됩니다. 이 방식은 최적의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매스웍스의 자동 튜닝 방식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터 모델링으로 돌아와서 모터는 열에 따라 자속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 특성을 고려한 해석 모델이 필요합니다. 해당 모터 블록에서는 열 포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연구 자석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저항값이 어떻게 변할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터의 열 모델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로터와 어떤 세 개의 권선에 대한 열 질량 그리고 열 특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델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기계적 동작을 더해서 열 동작도 모델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소화된 열 모델로 손실이 어떻게 열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열이 어떻게 다양한 열 전달 매체를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지를 모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델을 실행을 해서 토크와 속도 프로파일을 잘 따르는지 그리고 각각의 권선과 로터에서 얼마나 많은 열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가 열 특성을 고려하여 제어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떤 그 모터 제어 엔지니어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모터의 연료동 해석을 하는 어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 만족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연료동 해석 엔지니어는 모터가 냉각 시스템에 연결되었을 때 모터의 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모든 열 변동에 대한 해석이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모터의 열 특성을 고려한 상세 모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